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 라는 뉴스가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주요 경제지표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거나 격차를 줄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경쟁력, 국가신용등급, 1인당 경상 GDP, 제조업 경쟁력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명목 GDP와 수출액 등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빠르게 추격하며 격차를 좁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단숨에 야후재팬 인기 기사 1위에 오르며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네요. 야후재팬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 그리고 5채널 자파게 게시판의 반응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주요 경제지표, 일본을 넘어섰다, 한국. 12일 한국의 경제단체가 지난 30년간 일본과 한국의 경제력 변화를 비교하며 주요 경제지표에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에서 넘을 수 없는 벽, 일본을 제꼈다. 일본의 경단연격인 한국의 경제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2일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축하하는 광복절을 앞두고 한일 간 경제 경쟁력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몇몇 경제지표에서 일본과 한국이 역전되었다고 합니다. 물가와 환율을 고려해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1인당 GDP 경상 국내 총생산은 2018년에 한국이 43,001달러로 일본의 42,725달러를 넘어섰고 그 이후에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국채에 대해서는 S&P 등 주요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서 올해 한국이 일본보다 2단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UN 공업개발기구의 공업경쟁력 지수에서 1990년 일본 2위, 한국 17위였던 것이 2018년 한국 3위, 일본 5위로 역전되었습니다. 거시경제지표에서도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명목 GDP는 1990년 일본 2위, 한국 17위였던 것이 2020년 일본 3위, 한국 10위로 차이가 축소. 또 1990년 일본의 24% 정도였던 한국의 수출액도 2020년에는 일본의 80% 규모까지 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경련은 지난 30년간 한국의 경제적 성과는 눈부시다고 자찬. 한국의 언론들도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여겨지던 일본을 주요 경제지표에서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야후재팬의 반응입니다. 축하합니다. 성장은 솔직히 기쁜 일이죠. 다만 일본은 점차 이웃나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으로부터의 원조 같은 것도 일절 없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가지 우대 조치부터 철폐해야 하는 방향으로. 일본인이 봐도 경제지표는 따라잡은 듯, 하지만 품격은 더 벌어졌다고 생각한다. 스스로의 가치를 단편적인 견해로만 드러내려 한다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아마 일본인들은 이 나라가 진보할 것이라는 기대는 단념하고 있을 겁니다. 와, 대단하네요. 넘어섰다면 스와프 같은 말은 안 하겠죠. 화이트 국가로 되돌리지 않아도 되겠죠. 이제 일본에서 금융 관련 신용장은 필요 없겠네. 적자를 보면서까지 일본과 무역을 계속할 필요도 없겠지. 화이트 국가로 되돌려서 뭔가를 수입할 필요도 없을 테고 어떤 관계도 맺지 말고 단교하자. 일본의 많은 국민들은 한국 쪽은 전혀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한국 쪽은 일본에 대해서 여러가지 잔소리를 하거나 요구하거나 청구하거나 그래서 한국에 관심이 없던 일본인까지도 혐한파가 되어간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말씀드리면 귀찮습니다. 게다가 들려오는 말이 치졸하죠.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여겨지던 일본을 주요 경제지표에서 넘어섰다. 외국 정치인이나 기업이 자금을 주고 기술을 주고 도난당하고 배신당하며 점점 살찌운 끝에 급기야 이런 말까지 듣게 되어버렸다. 거의 일본의 원맨쇼야. 내수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한국과 내수로 충분하기 때문에 해외의 일을 골라서 하는 일본을 비교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고만 일으키는 한국이 이득도 없이 싼 값에 대거 수주에 숫자를 늘리고 있을 뿐이다. 이익과 신용을 얼마나 올리는지 따져보면 어느 쪽이 더 궁핍한 것인지는 양국 국민이 모두 다 알고 있다. 한국과 겨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일본 스스로의 힘을 높이는 데 전념해야 기술을 연마하고 가치를 높이며 추종을 불허하는 제품을 제공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상품에 집착하는 지금까지 해온 일본인의 사고방식이 활로를 뚫고 미래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품질, 기능, 편리함의 추구야말로 지금까지 일본인의 본질적인 사고방식과 진지하게 일을 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성비와 마케팅을 더해서
미래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나 한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무리도 있습니다만 그만두길 바랍니다. 부끄럽습니다. 일본의 미래는 아직 밝다고 생각해요. 한국 등은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좀 더 건설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갑시다. 오늘도 우익군들은 부들거리며 어떻게든 정신승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그나마 제정신인 소수의 일본 좌익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5채널의 여러 게시판 중 좌파계 게시판의 반응입니다. 일본인에게 상처 주지 마. 넘어섰냐 아니냐 보다는 20년에서 30년이나 경제성장이 완전 멈춰버린 일본이 어떤 의미로는 대단하지. 일본은 계속 멈춰 있으니까 노력하는 나라가 넘어서는 것은 당연해. 다음은 동남아 여러 나라에도 제껴지겠지. 근데 왜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 빌어먹을 자민당은 뭐하는 거냐 진짜. 다른 당이 더 낫지 않을까? 사회당이라든가. 셀프 경제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빌어먹을 자민당은 미국의 괴뢰로 매국 정권이야. 그래서 도시바에 쓰레기를 떠넘기고 우정민영화로 부실화시키고 이번 올림픽에서도 멍청하게 돈을 막 써버리고 일본을 진심으로 경쟁력 있는 나라로 만들려 하지 않아. 너무 강하면 미국이 곤란하니까. 일본이 인지지만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해도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만큼 일본이 망했다는 건 일본에 사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인 것 같아. 보수 정권과 유착한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현장 스태프가 힘을 모아 퇴진시키거나 국가의 첩보기관이 다른 나라의 우익과 유착하고 있음을 언론이 폭로하거나 한국은 자정작용이 어떤 형태로든 작용하고 있으니까 일본 정부는 에도 시대의 막부와 다른 게 없어. 실제로 일본은 명확하게 쇠퇴 단계, 제대로 데모할 수 있고 권력자에게 노라고 들이댈 수 있는 한국 쪽이 상당히 국민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 알고 있었다고. 이런 건 내두익, 내 서포터즈 외에는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우리 불화소수 때는 한국 끝났네, 아베씨 대단해 라고 떠들었잖아. 곧바로 기술적으로는 여유를 만들 수 있지만 환경영향평가가 너무 엄격해서 못한다 라는 선진국다운 이유가 밝혀졌죠. 형 대단해, 한국인이 되고 싶다. 한국 경제는 순조롭게 붕괴되고 있는 것 같군. 응? 레드익씨? 크크. 문제는 이 상황이 되어도 자민, 공명, 유신을 계속 지지하는 매국노가 다수 존재한다는 거야. 아직까지는 지표에 따라서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추세로 봐선 미래엔 완패할 것이 확실함. 언제까지 이 나라의 매국노들은 일본 대단해, 일본의 나쁜 점을 말하는 놈은 반일 이라며 바보같은 짓을 계속할까? 보통 일본인에게 정신승리가 있으니까. 가장 위험한 것은 이 뉴스에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건 없어, 일본에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수돗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라며 쉽게 기분 좋아지는 쪽으로 도망치는 내두익. 갈라파고스화를 피하면서 착실하게 외화를 벌어들인 결과구나. 그런데 평소에 항상 한국을 가상적국 취급하던 자민당 의원이나 보수파들로부터 이것에 대한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이상할 따름이야. 일본은 자동차 산업도 끝장날 것 같고 여유가 없네. 대기업도 비리의 온상으로 내부 고발로 몇 년 내에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고 크크. 2000년대 초반까지 IT가 비교적 강했고 가게는 돈이 있어서 IT와 금융이 살 길이라는 건 틀림없었는데 허업 취급을 했으니까. 금융이 허업인 것은 틀림없어. 윤활유 기능은 있어도. 왜 허업이지? 스타트업이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 자금을 모으거나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허업이냐? 뭐 당연히 제껴졌겠지. 일본은 전혀 급료도 늘지 않고 엔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공업 경쟁력은 환율과 관계없는 순수한 국력. 10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지표에서 한국은 상대가 되지 않았는데 말이지. 이제 몇 년만 지나면 반대로 총 GDP 이외에 모든 지표에서 형편없이 패배하고 있겠네. 모든 것은 바보 자민당과 네트우익 탓. 한국이 IT와 제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에 일본은 누군가가 관광 입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으니까 몰라갈 수밖에. 일본이랑 G7 바꿔주면 좋겠다. 역시 오늘도 소수의 일본 좌익들은 암울한 일본의 현실을 한탄하며 우익 탓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총 인구수 차이에 따른 규모성 지표 외에 대부분의 경제 지표를 역전시킨 한국의 재력이 새삼 놀랍고 자랑스럽네요. 더 확실하게 극이라는 날이 오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